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1조 3천억 원대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등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폭염의 피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산 서구 암남동의 마을건강센터가 문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여름방학 보살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일봄 서머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의 상용 근로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94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도 1조 3천억 원대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상가입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이 나붙어 있는 등 새로 지은 건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라 불릴 만큼 자영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근로자 124만 명 중 53%가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부산 전체 기업 수 48만 2천 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은 95%에 이릅니다. 올해 1분기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 줄어든 31만 7천 명입니다. 전국 감소율과 비교해보면 전국이 0.2%인데 반해 부산은 11.3%에 해당됩니다. 부산시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지원 분야의 핵심은 우리시가 올해 초 마련한 정책자금 1조 1,500억 원에 대해 추가로 2천억 원을 정액하여 총 1조 3,5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채무부담 완화 조정을 위한 총 3천억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조 3,500억 원대 유동성 공급에서부터 경영 지원과 핫플레이스 상권 육성, 디지털화와 판로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폐업 과정과 재취업, 고용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폭염의 피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산 119 안전체험관을 찾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특보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체험관 측은 무더위 시민안전쉼터를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전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쾌적한 휴식 공간과 함께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얼음팩 및 젖은 수건 등을 통해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지역에서는 1,300여 곳에 무더위 쉼터가 개방돼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도서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병원과 은행 등 민간시설도 협력해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2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야간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시는 유관기관과 합동 폭염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관리와 폭염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또 폭염에도 바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나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안전관리까지 점검했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피해를 줄이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서구 암남동에 마을 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 보건소를 찾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작은 보건소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혈압 측정과 혈당 검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뒤 결과지를 받은 주민들, 자신의 나이에 맞는 혈압 관리 요령과 건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조금 찌우고 살을 조금 감량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뇌파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많은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채우면서 또 계속 건강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건강 검진이 이루어진 곳은 보건소가 아닌 마을 건강센터. 서구 암남동 주민센터에 마을 건강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임시 운영에 이어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체지방 이런 건 몰랐어요. 얼마나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근력 운동을 해야 될지 많은 걸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 보건소를 찾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건강센터가 생기면서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보건소 역할이 기대됩니다. 사전에 검사할 수 있고 또 만성질병 관리할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울증 관련된 상담도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서대신 1동과 아미동, 남부민 1동과 이번에 문을 연 암남동까지 모두 4곳의 마을 건강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홍어하면 흑산도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떠올리게 되죠. 인천 대청도 역시 최대 산지 중 한 곳입니다. 최근 홍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대청도에서도 홍어잡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옹진군 대청도 앞바다. 캄캄한 바닷속 낚싯바늘을 끌어올리자 마른 무 모양의 무언가가 팔딱이며 올라옵니다. 옹진군 대청도 지역 특산물 참홍어입니다. 대중적으로는 흑산도산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옹진군 대청도 역시 손꼽히는 국내 홍어 산지 중 하나입니다. 참홍어는 서해안을 따라 수심 5에서 15m 깊이에 서식하는데 별도의 미끼 없이 수백 개의 바늘이 달린 준악이란 도구를 이용해 잡습니다. 홍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준악을 던져 놓은 뒤 사나흘 후에 다시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홍어 준악은 길게는 한 4일, 짧게는 한 3일 있다가 거둬야지 이게 뭐 일반 낚시하는 것처럼 바로 놓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서. 최근 4년간 대청도 참홍어 어획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116톤에서 22년엔 206톤, 23년엔 250톤까지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홍어 개체수 보호를 위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홍어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금어기가 풀리면서 인천 지역 내 어시장에서도 싱싱한 대청도 참홍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먹어요, 이렇게. 생물 회로도 먹고, 회 무침도 먹고. 대청도에선 올해 참홍어를 넣은 과자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화 시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 스마트톡톡 코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부산 지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건전한 정보문화 도시로서의 스마트 부산을 주제로 스크래치 또는 엔트리를 활용한 게임 등 창작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우수작품 13개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8월 5일부터 3일간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선생님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으로 화제가 된 광안초등학교 옥효진 교사와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박성빈 교수 등 전문가 7명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여름방학 보살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늘봄 교실을 꾸리기 힘든 인근 학교의 희망 학생들도 수용해 점심 식사 제공은 물론 오후 8시까지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을 제공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아프리카 민속악기에서 유래한 칼림바를 배우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이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운영되는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입니다. 여름방학 거점형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과 점심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통학 차량도 운영합니다. 오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이 진행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책 읽는 걸 배웠고 나중에 체육한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에 서부산권의 송도초와 명원초 두 곳을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로 지정했습니다. 두 학교는 각각 인근 3개 학교의 희망 학생 등 모두 225명의 학생을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이제 원도심지에도 상당히 좀 우리가 이 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할 부분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도 또 동부산권에도 우리 이 서금 지역이라든지 우리 반송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이 이 거점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늘봄을 완전히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거점형 학교 두 곳의 운영 결과와 학부모 수요 조사를 실시해 겨울방학에는 거점형 늘봄 학교를 5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실상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난주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에 집중되면서 가슴 졸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주민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기습적인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집이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앞 골목길은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양수기를 가동해 빗물을 퍼내보지만 이미 방 안에는 빗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집에 들어찬 물을 빼고 집길을 말려보지만 허탈하기만 합니다. 많은 비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올해 또다시 같은 장소인 사하구 신평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16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에 60대 남성이 집안에 고립됐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또 겁났지. 왜 그러냐면 갑자기 1시부터 2시 사이에 세를 갖다 붓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때 살아와도 그 물이 그래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전제품 일부는 빗물에 젖어 고장이 났고 싱크대 밑은 여전히 물이 남아 있습니다. 젖은 쌀과 콩은 어떻게든 말리는 중입니다.
피해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 골목에 있는 집 15채 이상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 욕실이거든요. 다라이 들고 아주 여섯 풀을 퍼가 줄러 나르거든. 그 물이 들다가 한 10번 정도 퍼나냈을 겁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고령의 이들에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새벽 시간 순식간에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지니까는 물이 어디까지 차니까는 사람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이 빨리 안 빠져요. 빠지는 게 적으니까 밤새도록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고 막 난리지. 새벽 되면 비 오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집중호우 때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 배수가 어려운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시간당 30mm 정도 수용되는 하수관로가 대개 있는 데다가 지금은 시간당 60mm, 70mm, 많으면 100mm까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수관로 자체가 수용을 못하는 기라. 이 반복되는 피해와 주민들의 문제점 지적에 구청이 지난 5월부터 하수 관로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맨홀 펌프장과 200mm 우수 관로를 설치해 오는 9월 마무리한다는 계획. 자연 배수가 어려운 저지대에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강제 배수를 위한 감매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당 한 40mm, 50mm 비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빠지고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좀 저감될 거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 강제 배수 시설 설치로 저지대와 좁은 골목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800명이 한 번에 흡입할 수 있는 대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밀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직접 사용을 위한 소량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마약 밀수범을 잡기 위해 출동한 부산세관 조사팀장. 며칠째 허탕을 치던 중 한 남성이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러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층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더 위층 버튼을 눌렀지만 A씨임을 알아차린 조사팀장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머리까지 다 전신 삭발하고 야구모자 눌렀었는데 이게 딱 들어올 때 알겠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봐놓으니까. 사진을 하나 확보한 게 있었어요. 부산세관은 2천만 원 상당 대마초 200g을 밀수입한 A씨를 비롯해 5천만 원 상당 대마초 513g을 밀수입한 같은 러시아 국적 B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에게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도록 해 수사망을 피했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밀수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62건이 적발돼 하루 평균 2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럽용 마약,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밀수가 지난해보다 35% 증가해 20, 30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적발 중량은 감소했는데 판매보다는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대량으로 그런 것보다는 요새는 국제우편이나 항공 특송함을 이용해서.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했지만 마약 공급 사범은 30% 증가했다며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노후화된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수용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루 40만 톤을 처리해 수용강으로 방류되기 전에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설치된 이후 36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이라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수용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그 현대 사업의 경우는 이제 민간 자본 사업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서로의 이제 부담을 이제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총 사업비 5,95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하수처리 시설과 소화조 등을 완전 지하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용강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시민들 기대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우니까 냄새 좀 나도 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요 환경공단 주변에는 냄새 많이 납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냄새가 안 나고 이제 그 개선되면 너무 좋겠죠. 또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와 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2, 3호선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곳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에만 운영되던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 물놀이장이 8월부터 주 3회 운영합니다. 지난달 개장한 렛츠런파크 물놀이장은 오는 11일까지, 금요일을 포함해 일요일까지 주 3회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광복절인 15일 목요일에도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현장에선 어린이 승마 체험과 경마공원 투어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